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걱정 많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사직이 본격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 대표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조선대병원 소속의 전공의 7명도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이렇게 5개 병원이고요. 이 5개 대형 병원의 의사 중에 전공의의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이들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이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휴학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 계획을 세웠는데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어제 오후 9시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대생들이 20일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도 이들이 회의를 열어서 오늘 19일에 수업 거부 여부를 비롯해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 구축하고요.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 가동해서 이 대학별 학생들의 동향과 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준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전체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을 찾아가서 증거도 채집하게 되는데요.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진료를 거부한 걸로 확인이 되면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문서로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게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 법은 어렵네요. 예, 정치권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도 단수공천자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관위가 어제 면접을 실시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3차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2명인데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의원,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입니다. 12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앞서서 이틀 동안에는 하루에 25명씩 총 50명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한 것에 비해서 그 수가 좀 적습니다. 당내 공천에서 정우택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맞붙었던 충북의 청주 상당 지역, 그리고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붙어온 충남 홍성 예산, 그리고 윤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황근 전 장관이 출마한 충남 천안을, 이들 지역은 단수공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관심의 대상입니다. 영남권 공천 면접이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자 표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죠. 경북과 경남 지역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오늘 이루어지고요. 내일은 또 대구와 울산, 부산, 강원 지역 심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현역 의원들도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영남 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10% 그리고 경선 감산 대상인 하위 30% 의원들도 이 영남에 가장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진 곳들이기도 한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적 쇄신 규모가 64%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43%였으니까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인적 쇄신 폭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얘기 갖고도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과 공천 관련한 심야 회동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와 지난 13일 저녁에 모여서 이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공천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그리고 뭐 정성호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등 친명 핵심 의원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대표에게 지역구별 공천심사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건 물론이고 노웅래 의원이나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처럼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의 거취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금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을 이제 포함해서 야사당이 총선 공천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이 비례연합정당에 녹색정의당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내일 전국위원회 열고요. 이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찬반이 굉장히 당내에서 분분한 상황입니다. 당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만큼 선거 연대를 해야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의견과 이렇게 위성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원칙, 국민 신뢰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소식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한 임원회의 얘기도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축구회관에서 이 대표팀 관련 사안을 임원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강화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임원 회의에는 정몽규 회장이 참석했고요. 협회가 조금 전 12시 반쯤에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이 대표팀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번 발표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맡게 됩니다. 뭐가 나오긴 나오겠네요. 참 어제 이 시간에 회의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력강화위원회 말이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이 어제 이 전력강화위가 끝나고 한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안컵 경기에서 감독의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고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국내 체류 기간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이 신임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술 부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젯밤 서귀포 앞바다를 지나는 화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 듣고 놀란 분들 많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서귀포 바다를 지나던 1959톤급 화물선 한 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수가 되기 시작해서 밤 9시 55분쯤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신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바람이 굉장히 셌고 파도도 5m에 달하면서 배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신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승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해경 관계자는 이 경비 함정으로 선원들을 이송을 하고 이 배가 침몰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김용민 아나운서가 우리와 쿠바가 수교를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자, 수교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북한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꺼내 들었는데 이게 시기가 좀 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일에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해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면 언제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데요. 하지만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는 장애물로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시기가 우리 정부가 쿠바와의 수교를 공식화한 게 14일인데 그 다음 날 밤에 이 담화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맺은 것에 어떤 맞불을 놓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일본 내부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네, 일본 언론들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교도통신은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면서도 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이 일본에만 대화의 추파를 던져서 이 3개국 체제를 동요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상케이 신문도 북한이 올해 한국과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일본의 융화 자세를 보이면서 한미일 협력을 분열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마이니치 신문도 살펴보면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목적을 납북자 문제 해결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면서 김 부부장이 이걸 이미 해결됐다 이렇게 말한 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북한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